안녕하세요. 사연했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 1년차 된 39살 여자입니다. 결혼도 늦었지만 사실 연애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남편과는 동갑이고 1년 반 연애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크게 결혼 생각은 없었습니다. 꼭 남녀가 결혼을 해야만 완성이 되는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도 저한테 결혼에 대한 부담감 없이 편하게 만나보자고 해서 연애를 시작한 거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연애를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났을까? 저는 낯선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까랑까랑한 목소리의 여자 어르신이 제 이름을 확인하면서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맞다라고 했죠. 그 순간 제가 정말 당황할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의 엄마라고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나이가 37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황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나름 겪을 만큼 겪고 경험도 쌓였을 나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진짜 드라마상에서나 한 번씩 봤던 일이라 혼자 하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 애한테는 말하지 말고 좀 봅시다. 그래서 저는 얼결에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얼마나 꼬장꼬장한 분이신지 멀리서부터 아주 대꼬챙이처럼 뾰족한 게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훑어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대대로 손이 귀한 집이라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야 하니 가볍게 만나다 헤어질 거면 차라리 지금부터 관계 정리하고 그러지 않을 거면 빨리 결혼을 하도록 해. 그런데 제 성격도 만만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원래 그전까지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뭔가 명령하듯 구는 걸 들으니까 갑자기 뿔딱지가 확 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해도 내가 하고 결혼을 안 해도 내가 안 하는 건데 이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 성격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이겁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엄마가 저기는 무릉덩이가 있으니까 가지 마라고 얘기하면 저는 기가 막히게 그 무릉덩이를 향해 걸어가곤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건 꼭 한 번씩 해봤고 그로 인해 혼이 나는 걸 약간 제 훈장처럼 생각을 했던 철없던 시절도 있었죠. 물론 커서는 그런 건 없었지만 약간 그때 남아있던 청개구리 성질은 여전히 제 안에 존재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만나고 돌아온 날 저는 전전긍긍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나랑 결혼하자.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엄마 만나고 온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네 엄마는 내가 너랑 절대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굴었던 모양인데 어디 나 같은 애 며느리를 들여서 고생 한번 해보시라고 해. 저기 우리 엄마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너 그렇게 뭔가 모험하는 느낌, 도전하는 느낌으로 결혼을 결정할 일이 아니라니까? 너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너랑 하고 싶지. 그런데 네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우리 엄마를 만나고 와서라는 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너도 나도 나이가 있고 어차피 결혼할 거면
더 나이 들어서 서로 어색하게 만나는 것보다 지금 만난 우리 둘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면 뭐 다른 여자 또 좋은 여자 만날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서로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집을 구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1년 정도 시간을 보낸 뒤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제게 시어머니 얘기를 들은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자리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너 그 시집살이 견딜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참견은 안 하시더라고요. 뭐랄까, 제 입장에서는 한번 참견을 하면 선이 없이 훅 들어오는데, 일단 본인이 납득할 만한 것이 생기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는, 한마디로 제 기준으로는 쿨한 편에 속하는 시어머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을 하고 나니 그건 또 아닌 게 조금씩 생기긴 하더라고요. 우선 절대로 타협해주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제사였습니다. 사실 요즘 시어머니들은 제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며느리가 너무 바쁘다던가 아니면 제사에 대해 그다지 크게 힘들일 생각이 없다던가 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 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옆에서 보면 제사 못 지내서 죽은 귀신이 옆에서 괴롭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말로 제사에 목을 매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 남편한테 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형은 장가도 갔습니다. 저한테는 형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 형님 얼굴 결혼하고 딱 2번밖에 못 봤잖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형님이 잔뜩 불딱지가 나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을 끊고 살겠다 어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서로 왕래를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 결혼식 때도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가버려서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처음 형님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인사하고 그 이후로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나 싶기도 했지만 뭐 제가 형님이랑 속 터놓고 다정하게 지낼 사이도 아니겠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 시발점이 아마 제사였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제사에 대한 집착을 하도 부리니 거기에 대해서 아마 형님이 뭐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뭐 일 잘하고 꽤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본인이 불편한 게 있었겠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조상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네 인생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 인생 나락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조상 모시는 것부터 해. 네가 잘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는 줄 아니? 다 조상님이 도우시고 복 주신 거지. 그것마저 홀라당 뺏겨서 불행해지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라. 그게 불과 10년 전의 얘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을 들어보면 형님도 만만한 성격은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네네 하고 넘겼으면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한마디 하실 때마다 아주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온 집안이 시끄럽게 싸웠대요. 보통 시어머니랑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싸우진 않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그렇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 전쟁통을 견디지 못해 결국 아주버님이 내가 이혼 안 하고 그나마 결혼 생활 유지하려면 엄마랑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겠다며 자기 가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이후 태어난 손주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한두 번씩 그 집에 가서 보는 모양이지만 시어머니한테는 형님이 절대 애들도 안 보여주려고 한대요. 애들한테 또 무슨 이상한 얘기해서 심란하게 만들 사람이라며 아예 딱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엄청나게 눈치를 봤습니다. 제가 혹시 형님처럼 아예 자기 가족과 연을 끊으려고 하면 어떡하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결혼 무르자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저 어차피 시어머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 캐릭터를 충분히 알고 결혼 결심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만약에 저한테 무리스러운 요구를 하면 저는 당당하게 싫다, 안 한다, 마음대로 하셔라, 그렇게 말할 요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성질을 시어머니도 일찌감치 파악을 하신 건지 어쩐 건지 저한테 이러쿵 저러쿵 별다른 말씀은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남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덜 싸우며 덜 부딪히며 고부간의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하나씩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시어머니가 온 집안을 좌지우지하고 흔드는 실력자, 권력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오히려 시어머니는 약간 자기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꽥꽥거리는 스타일이었고 집안 식구들 중에 그 누구도 시어머니에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대가 세서 그동안 식구들이 많이 질렸었나 보다. 이제는 다 지긋지긋해서 관심도 갖기 싫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을 안 듣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외식하는 곳을 정하려고 하는데 저야 당연히 시어머니한테도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자기는 짜장면이 먹고 싶다, 중식당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누군가가 그렇게 의견을 냈으면 다른 사람들이 중식당보단 여기가 낫다, 아니면 다 지난번에 중식당을 갔으니 이번에는 한식당을 가자, 이런 식으로 그 얘기 뒤에 이어서 뭔가 다른 말을 덧붙이잖아요. 그런데 시댁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머님이 분명히 중식당 얘기를 한 걸 모두가 들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반응하지 않고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 남편이나 큰아들이 마치 새삼 처음 얘기한 듯한 느낌으로 중식당 어때? 라고 얘기하면 거기로 정해지는 식입니다. 그러니 결과론적으로는 어머님이 가고 싶어하는 데를 가는 게 맞는데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어머님이 배척을 당한다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매번 그런 식이더라고요. 즉, 식구들 사이에서의 어머님은 약간 고립된 섬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이 어떡하든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애타게 구조 요청을 보낸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제가 오버해서 느낀 걸 수도 있지만 이 기분이 영 찝찝한 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남편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어머님이 식구들한테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그런 건 알겠는데 다들 너무 대놓고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아 좀.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제가 처음 들은 얘기를 툭 쏟아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무심히 한 얘기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서의 위치가 딱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왜 기어들어오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애시당초 기어들어왔다니? 그러자 남편이 몹시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남편한테 계속 자초지종을 캐물었어요. 근데 남편이 말을 안 해주고 계속 그냥 얼버무리더라고요.
아니야. 내 말이 잘못 나온 거야. 우리 엄마 잠깐 저기 지방에서 일하다가 우리 아빠랑 다시 합쳐서 한 거잖아. 한 태양계 안에 태양이 둘인 게 우리도 불편해. 엄마가 계속 지방에서 살았으면 그냥 훨씬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였어. 무시해 그냥. 내가 말이 헛났어. 그런데 제가 또 그런 눈치 하나는 또 끝내주거든요. 뭔가 남편이 저한테 숨기는 게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영 찜찜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어머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형님이 저랑 친해서 형님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궁금증만 커져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갑자기 뭘 드릴 게 있어서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시댁 앞에서 전화드리고 그냥 집에 올라가서 물건만 얼른 전해드리고 올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하나 봤어요. 어머님이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려 보이는 남자를 아주 애틋하게 바라보며 꼭 끌어안고 토닥토닥 해주고 손에 바리바리 무언가를 쥐어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한테 다가가서 아는 체를 하고 물어봤죠.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분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정말 눈에 띄게 당황하며 그 사람의 등을 마구 밀쳐 얼른 가라고 떠밀고 저한테는 왜 연락도 없이 왔냐고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어서 어머님한테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상하네. 그나저나 어머님,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다. 너, 네 남편이고 네 아버지한테 저 사람 얘기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아휴, 식구들이 알면 또 괜시리 시끄러워진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둘러서 남편한테 혹시 먼 친척 남동생이 있냐, 아니면 뭐 평소 교류하는 뭐 어린 사람이 있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봤죠. 근데 그때마다 남편은 그런 사람 없다고 아주 딱 잘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솔직히 말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뭘 물어보거나 이것저것 요구하거나 하셨거든요. 물론 시어머니가 10번 정도 얘기하면 제가 한 번 정도 들어드리려나 말라나 창과 방패처럼 굴던 사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한테도 통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어느 날 저는 집 앞에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던 그 사람을 딱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썰미는 좀 있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저도 모르게 하면서 아는 척을 하자 그 사람도 어디선가 저를 본 것 같으니 얼결에 인사를 했다가 하는 표정이 되더라고요. 저기 잠깐만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한테 뭐 받아가신 분 맞죠? 혹시 오늘도 저희 시어머니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 동네 사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원래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꼬치꼬치 물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들이 보면 제가 마치 어린 사람 붙들고 삥 뜯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뭐 그렇다고 그런 표정으로 보세요. 저희 시어머니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요 옆동인데?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다른 볼일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런데요, 저 봤다는 얘기 엄마하고 형들한테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순간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어리벙벙하게 있자 다시 그 사람은 당황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엄마랑 형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잠깐만요. 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
아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라고 그랬죠? 저 번호 좀 따도 돼요? 제가 좀 들어야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렇게 전에 없던 적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번호를 땄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는 서로 정돈된 모습으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 자리에는 놀랍게도 저희 시어머니가 함께 나와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과 얼굴을 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웬일이세요? 내가 그래도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같이 나왔다. 그래, 네가 언젠가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할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럴 것 같았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 누군데요? 그리고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아니, 이 사람이 어머님한테 엄마라고 한 거 맞죠? 어머님 혹시 아버님 몰래 바람 피우셨어요? 바람은 무슨? 너는 나를 아직도 그렇게 모르냐? 살짝 퉁박을 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제야 정말로 제 시어머니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해준 얘기는 저에게는 몹시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재혼 커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 사실 사람 좋은 척하지만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더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의 전남편과 동업을 하다가 완전히 다 들고 날라서 시어머니의 전남편을 쫄딱 망하게 한 사람이 저희 시아버지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런데도 시아버지랑 결혼을 하신 거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장 회사 빚은 가득해서 그거는 갚아야 하지. 애는 너무 어리지. 막막하더라. 그런데 그때 나한테 와서 이런 제안을 했어. 자기 집으로 와서 아들 형제 키우며 평생 마누라로 살면 자기가 공장 다시 인수해서 빚 다 갚고 이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도 내주겠다고. 처음에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당신 내 남편 제일 친한 친구였다. 그렇게 거절했지. 그랬더니 공장으로 들어오는 압박을 점점 더 심하게 하더라. 알고 보니 평생 내 전 남편한테 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 작정하고 버린 일이었어. 내 새끼한테 빚에 굴레가 가게 할 순 없었으니 눈물을 머금고 적장에 팔려가는 공녀의 심정으로 시집을 갔다. 아이는 친정 부모에게 맡기고 그나마 돈푼이라도 애 교육하는데 줄 수 있어서 그걸로 만족했지. 그런데 네 시아주버니랑 네 남편이 자랄 때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모른다. 나한테 험한 소리도 많이 했어. 머리가 큰 상태에서 나를 만났으니 자기 아빠 친구 아내가 덥석 집으로 들어와 엄마라고 자리 잡은 건데 얼마나 내가 우스웠겠니. 근데도 그 아이들한테 모진 소리 한 번을 못했어. 혹시나 내 아들한테 찾아가서 못된 소리 할까봐.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더라. 살다 보니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 아들한테도 내가 키운 자식한테 각각 그렇게 미움받고 인정 못하면서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 녀석이 뒤늦게 내 사정 이해해주고 이렇게 한 번씩 얼굴이라도 보여주니 그게 내 마지막 낙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너한테 그렇게 딱 들켰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어머니의 인생이 너무나 기막히고 어이가 없어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집을 망하게 한 원수의 집으로 들어가 원수의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었다는 거잖아요. 순간 뻔뻔하게 웃으면서 사람 좋은 척 고깃집에서 몇만 원씩 팁으로 툭툭 내놓는 아버님도 너무 꼴보기 싫고 자기 엄마 원래 저런 사람이라며 입 싹 닫고 무시하면서 저한테 시어머니 욕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은 남편과 시아주버님도 아주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모든 가족 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글쎄 형님뿐이라는 거예요. 형님이 모든 얘기를 다 안 후 그런 불쌍놈의 인간이랑은 살 수 없다고 펄펄 뛰어서 시어머니가 싹싹 빌어 들어 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형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놈의 집구석에서 어쨌거나 어머님 나중에 크게 뒤통수 한번 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몰래라도 어머님을 좀 도와드릴 수 있으려면 저랑 어머님이랑 지금부터 인연 끊고 아예 왕래 안 하는 것처럼 살아야 해요. 그래야 제가 의심 안 받고 어머님 도울 수 있는 거 마음껏 도울 수 있거든요. 어머님 큰 며느리 그냥 없다 생각하고 사시겠어요? 어머님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형님과 그렇게 싸우고 서로 연락을 안 하는 척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머님의 친아들 일자리도 사실은 형님이 알선해서 구해준 거래요. 남편과 시아주버님은 그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 이후에는 어머님의 친아들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서 사실상 실제로 봐도 누군지 모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정말 할 짓 안 할 짓이 있지. 이때까지 어머님이 당하고 온 세월이 제가 억울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살 맞대고 사는 남편이 그렇게 뼛속까지 못된 놈이라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벌레보다도 징그럽고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아예 대놓고 터뜨렸어요. 남편한테 혹시 어머님한테 이런 과거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당신이 그런 식으로 어머님을 대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 살겠다고 새끼 버리고 들어온 여자잖아. 내가 지금 어머니라고 해주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어차피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고 당신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 갑자기 왜 정의로운 척을 해? 왜? 같은 여자로서 뭔가 편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생겼어? 이래서 여자들이 안 되는 거야. 괜히 페미니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 순간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진짜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이 무릎 꿇고 싹싹 빌게끔 제가 아주 조목조목 따져서 남편의 이론과 말을 밟아버렸죠. 그 다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가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한바탕 따져댔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며느리가 와서 어떻게 아버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화를 버럭버럭 내니 황당한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철저하게 시어머니 편에 서서 식구들과 대신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여자의 일생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잖아요. 그제야 비로소 형님도 저와 교류를 하며 나중에 어머님 혼자 되시면 우리들이 잘 살펴드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제 남편은 저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 집이 시댁보다 좀 잘 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 처가 덕을 좀 보려고 저희 집 눈치를 좀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이 이때까지 자기를 키워준 엄마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집에다 싹 일렀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혀를 끌끌 차니까 이 한심한 인간이 그제야 어라?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자기한테 오는 혜택이 줄어들 기미가 보여야 제대로 생각을 굴리고 반성하는 동물인가 봅니다.
저는 세 보였지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그렇게 쌈닭처럼 살아야 했던 어머니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어머니가 정말로 이 집안에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고 팽당하면 저도 까짓것 그냥 이 집안 남자들 싹 버리고 제 인생 살려고요. 어머님의 친아들은 저한테 누나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형이 있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형수라는 말은 죽어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누나라고 부르던 형수라고 부르던 어쨌건 좋은 인연으로 지내자 하며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밥도 같이 먹고 얼마 전에는 여자친구 소개해줘서 여자친구랑 인사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어머님의 진짜 며느리가 될 그 친구는 너무 착하고 선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님이 살아오신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더니 눈물 펑펑 흘리며 어머니 손 꼭 잡고 함께 살자고 얘기했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이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한테 함께 살자고 하는 아들 내외가 있으니 그냥 거기 가서 편안하게 사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님 없음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아버님과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반찬 해내라고 잔소리하는 큰아들 싹 다 놓고 그냥 가버리시라고 했습니다. 아마 어머님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집 남자들은 깨달아야 하거든요. 어머님이 없으면 실제로 정말 아쉬울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죠. 어쨌건 저는 새로운 어머님의 모습을 알게 돼서 요즘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로서 저희 어머님의 인생 그냥 조금 안타깝거든요. 저희 어머님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